잘들 지내셨죠? 예. 오늘 자평진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자평진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입춘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뭐 구정도 지나고 동지도 지나고 지날 거 다 지나고 내일만 지나면 진짜 한 살 먹고 경자년 이제 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해가 지나는 것이 과연 뭐 시절의 흐름이 그냥 물리적으로 지나는 게 이게 뭐 그냥 다인가? 나는 이렇게 지나가는 이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는 얼마나 발전했고 성숙했고 뭔가 변화를 가졌는가 이런 거 한번 주말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금 명리를 공부하는 그런 그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제가 뭐 항상 주창하듯이 8자 8글자가 지들 스스로의 정체를 실토할 때까지 우리는 공부를 한다. 그래서 오늘 자평진전을 다루는 그 이유 중에 저희들이 이제 서구명리를 쭉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서구관법이 명리고전의 3대 관법 중에서 자평진전의 관법하고 많이 있습니다. 맞닿아 있는데 뭔가 이런 부분을 느끼죠. 공부를 쭉 하시고 동영상도 하시고 또 교재도 보시고 이러시다 보면 뭔가 좀 2% 좀 부족한 것을 느껴요. 뭔가 좀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되면 뭐 8글자 잘 보이고 설명되고 신살 들어가고 12운성 들어가고 연월시 관법 들어가고 다 들어가서 되는데 딱 첫 스타트가 격국 용신이 딱 들어가는데 격국을 본다라고 하는데 명리학의 3대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그중에 자평진전이 격국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명리의 초보이시거나 바로 비기너이신 분들은 이 강의가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까지 이렇게 요구를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시간 여유는 없고 좀 공부를 좀 최소한 2, 3년 좀 하시고 서구명리도 최소한 1년 이상은 좀 하신 분들이 이 자평진전을 들으시면 굉장히 뭔가 3개월 뒤에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그 안이 좀 열릴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좀 분량이 많고 일단 그 고서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량이 많고 한자로 이루어져 있고 보통 책들이 시중에서 보면 600페이지는 다 넘고 600에서 800페이지, 1000페이지 가는 것도 있어요. 아니 이게 바쁜 세상에 이걸 언제 다 읽냐고. 읽어도 기본적으로 뭐 한 중간 읽다 보면 앞에 내용 까먹고 뒤에 가다 보면 뭔 얘기에 있는지 모르고 이게 줄거리가 좀 잡히질 않고 관법이 형성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진행하는 뭐 한 24강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최대한 원문을 중심으로 원래 원저자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포커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은 이제 전반적으로 자평진전이 명리공부, 명리학사에 갖는 의미라든지 또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쉽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평진전은 중국 청나라 때의 산음 심효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산음은 좀 지명이고 지금의 이제 절강성이라는 지역인데 이분이 지은 시중에서는 명리학의 3대 보서라고 얘기합니다. 3대 텍스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많은 명리를 공부하고 명리를 유튜브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뭐냐면 고서를 다 부정해요.
고서를 부정하고 심한 경우에는 아주 좀 매도하고 물론 시대 상황이 안 맞고 현실하고 매칭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현대명리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근대명리, 고전명리에 뿌리를 두고 연원을 두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보완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연원을, 근원을, 출발점을 알고 시작을 하는 게 맞다. 그렇죠? 온고이 지신을 하는 게 맞다. 토고 납신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뭐 부안해동하듯이 남들도 다른 사람들도 고전을 부정하고 이렇게 좀 비하하고 이러는 분위기에 편승을 해가지고 제대로 실체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는 거는 올바른 공부하는 방법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그 이 1696년에서 1696년에서 1757년이면 한 62세 정도를 세상에서 이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갑자 정도를 사신 거죠. 인생이 뭐 요즘 시대 같으면 80도 살고 90도 살고 100도 사는데 그 시절에 한 60 정도를 살았고 시대적으로는 청나라 때입니다. 청나라 때. 청나라 때면 보통 이제 중국의 역사가 5대 16, 5호 16, 5대가 있고 그 다음에 송이 있고 송나라가 있고 그리고 원나라가 있고 그리고 명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청나라예요. 청나라를 겪고 나서 근대화 시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요 청나라 때에 지금으로 따지면 약 한 300년 전 정도입니다. 그렇죠? 약 시차가 지금하고 한 300년 정도가 시작이 됐고 이분이 상당히 늦은 나이인 44세에 진사라는 진사가 약간 뭐 보면 옛날로 하면 뭐 제대로 된 벼슬도 아니고 약간 명예직 같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봉건주의적인 신분제 사회에서 남자가 입신양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였습니까? 과거에 봐서 관직에 오르는 것들이 모든 그 보편적인 그 시대 정신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상당히 44세라고 하면 늦은 나이에 뭔가 그렇죠? 명예직이라도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뭔가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중에 좀 원하거나 바라는 부분이 좀 많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유추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절 이전에 원대 말 명대 초에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을 도와서 주원장의 책사 역할을 했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쓴 유배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양반이 여기에서 이 그 적천수라는 책을 뭐 명확한 설은 아닌데 집필했다고도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요때 심 선생이 계셨을 때 이전에 이미 적천수라는 책을 접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전에 원말 그러니까 송말 원초 요때쯤에 아니면 원명 요 시절에 그 원래는 난강방이라고 하는 그 그냥 필사본이 시중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여춘대라는 사람이 그 책을 체계를 갖춰 가지고 편찬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궁통보감이라는 책이에요. 궁통보감. 그러니까 요 적천수하고 궁통보감이 시중에 뭔가 그 당시에 이렇게 책자화에 대해서 나온 것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고 그 뒤에 한 100여 년, 150여 년의 시차를 두고 나온 것이 이제 심 선생의
그렇죠? 예. 그래서 이때 나왔고 이제 그 이전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자평이라는 본래가 그 이전에 낙록자 시절의 고법 시대에는 이 고법 시대에는 두 번의 변천 과정을 거치는데 본래 예를 들어서 연주가 있으면 올해가 이렇게 경자가 있으면 요것을 녹이라 했고 그 다음에 명이라 했고 요 경자가 갖고 있는 나북오행을 신이라 해서 녹명신 3법으로 연주 위주로 추명을 했어요. 그러다 그 사이에 월일시에다가 입태한 태원을 해서 태원 월일시 이렇게 오다가 이제 시대가 바뀌고 뭔가 다양해지고 다변화지고 뭔가 추명의 적중률을 높이고 이러는 방안의 일환으로 요 시절에 요때쯤에 서거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호가 자평이죠. 그래서 연주나 태원 그 명리 위주로 됐던 부분을 일주 위주로 해서 근대 명리학의 효시, 근대 관법의 효시를 이룬 양반이 서거이라는 양반이 그분의 호가 이제 자평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자가 이제 팔자를 뜻하는 것도 있고 또 뭐 물을 뜻하는 이런 의미도 있고 해서 이게 좀 조화와 균형을 맞춰서 평평하게 한다 해서 자평이라는 것이 그래서 본래는 이런 명리를 그 호칭하는 그런 별칭이 됐다. 근데 그러한 자평 명리에 진정한 참진자를 써서 참된 설명, 법길이라는 이름으로 원래는 호공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책으로 이렇게 간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 번의 변천 과정을 거치는데 원래 심효첨 선생은 39편을 지었어요. 39편을 지었고, 그리고 그 뒤에 호공보라는 사람이 자기가 7편을 더해서 45편으로 증편을 합니다. 증편을 하다가 여기에 또 동해 선화고라고 하는 청대 말이죠. 이 양반도 상당히 근대까지 사셨어요. 1949년이니까 이때에 청대 말 근대까지 사셨던 이분이 9편을 보태가지고 54편으로 만들었어요. 자, 54편으로. 자, 이렇게까지 간략하게 변천 과정을 거치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적천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팔자 8글자를 여덟 글자를 보는 그 어떤 그 기본적인 요 추를 뭘로 봤냐면 8글자를 이 아직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그런가요? 그렇죠? 예. 익숙하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누를 억 부양할 부자예요. 억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8글자의 기세와 균형을 맞춰가지고 뭔가 부족한 것은 북돋아주고 넘치는 것은 덜어준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그거를 기세론에 입각해서 일단 보는 방식을 적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쭉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여춘대라는 사람이 모아서 편찬한
궁통보감 같은 경우는 월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계절의 상관관계를, 그러니까 일주 중심으로 보는 거는 다 맞는데, 특히 억부를 봤던 이런 그 적천수의 관법은 특히 굳이 이 월지에 목매이지는 않았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지지에 좀 뿌리가 있으면 된다. 어디에 있어도. 이런 관법이었던 거지. 이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남강왕의 관법은 월지를 중심으로 보되 사람이 현실적으로 유한한 현재에서 존재하고 계절적인 변화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으니 태어난 계절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본 게 일주하고 계절의 관계를 본 거죠. 그래서 조후를 중심으로 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조후를 중심으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대적인 관점으로 보면, 시대적인 순서로 보면 그래도 우리 심 선생이 가장 마지막에 시대적으로 존재했던 분이고, 또 그 전에 나왔던 이 정도 책을 집필할 정도라고 하면 그렇죠? 기존에 있는 책들을 안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보고 나서 월지 중심의 일간과의 관계를 격과, 그 격은 정체성이죠. 그 격과 쓰임으로 보는 어떤 관법의 추유를 마련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어떻습니까? 보는 방식들이 다 달라요. 팔자는 하나인데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명리 공부를 하는 초학들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진짜 가이드 없이 이걸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어디부터 숲을 헤쳐 나가야 되고 어디부터 정리를 해야 되고 뭘로 보는 게 맞는 거고 이런 부분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명리가 들어올 때 제가 처음에 명리 접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그 자평진전하고 이게 그렇게 주류 관법이 아니었었어요. 그때는 기본적으로 그 전에 연해자평이나 명리정종이나 이를테면 뭐 우리나라의 그 사주첩경이나 명리정종 이런 그 서적들로 공부를 하다가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온 게 이게 들어와서 주류 관법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선하고 선생 때문에. 서선생 때문에. 그러니까 자평진전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훌륭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선하고 선생은 자평진전의 억부관법을 신봉하시는 분이에요. 억부관법을. 그렇기 때문에 이 억부관법을 위주로 해가지고 자평진전에다가 해설을 가했어. 그게 자평진전 평주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래 심 선생의 본류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본 의도하고는 다르게 자평진전을 적천수식으로 이렇게 곡해해서 받아들이게 되니까 뭔가 이렇게 본류를 찾기가 좀 어려웠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다시 회귀하는 운동들이 있어요. 다 떼고 호증복것도 떼고 나머지 그 선선생 9편도 떼고 가지고 39편 이거 원래의 부분을 가지고 어프로치하는 게 맞다. 물론 그 당시에는 신분제 사회였고 봉건질서 사회였고 직업도 뭐 기본적인 편제가 산업공상 이 정도로 그렇게 다양성이 많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대 상황하고 같이 맞춰보면 그때의 8글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나 지금의 8글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같은 명조일지라도 분명히 시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자를 해독을 하고 해석을 하는 그 근간에 대한 부분은 그 원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목적이 과거로 회귀하자라고 하는 게 아닌 거죠.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첨가되고 첨삭된 이런 논리의 어떤 그 원리가 아니라
원래 심 선생이 얘기하려고자 했던 부분으로 백투더 베이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예. 그러고 나서 그때 관법으로 뭔가 보완할 건 보완하고 조율할 건 조율을 해서 우리 거를 잘 보자라는 거죠. 응? 제가 어떤 그걸 보다 보니까 진짜 한 글자가 그 신이었는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야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간다 이러고 가더라고. 진짜로. 그러니까 참 저도 제가 속으로 좀 웃었는데 여튼 우리가 팔자가 제대로만 잘 보일 수 있다라고 하면 뭐 3대 보서 3대 텍스트가 아니라 30대 텍스트들 공부를 못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미 세상에는 명리에 대해서는 워낙에 여러분 유튜브 항상 보세요. 별별 희한한 관법이나 논법을 제안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공부할 그 어떤 소재, 재료가 없어서 못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넘쳐나는 정보의 바닷속에서 뭔가 제대로 된 관법을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 어떤 분 한 분을 그 감명을 했는데 이분이 그 남자예요. 남자. 40 올해 그 3세고 3세고 명조는 이런 분이에요. 3대운입니다. 3대운. 정사, 무호, 기미, 경진, 신유니까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분이 있어요. 맞죠? 아니 이건 뺀 거예요 제가. 안 적은 거잖아요. 예, 지나왔으니까 43세니까. 맞잖아요. 정사. 예. 임술계해. 이렇게. 아니,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여기부터니까. 예. 일단 이 부분을 적천수식으로 한번 보면 자 신금이 4월에 음력 4월이고 양력 5월 정도 되겠죠. 5월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관으로 그렇죠? 관인으로 관인으로 이렇게 휩싸여 있는 이러한 그 명식의 구조입니다. 구조예요. 그리고 4월의 신금을 뭔가 지지에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의 근이 될 만한 것이 사중에 경금이 있어요, 그렇죠? 사중에 경금이 있어서 근을 내리려고 봤더니 근이 너무 약하고 나머지 다 재관인을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 자, 우리 서구관법 아직 배제하고 전통적인 관법으로 지금 어프로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경우를 어떻게 보냐면 적천수의 천간을 논한 이런 편에 보면 자.